저는 제가 모르는 거 알고요. 저는 항상 찾아보려고 해요. 내가 이것도 몰랐네. 이런 브랜드가 있었네. 와, 내가 이거 그러면 다음에 얘기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태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태도를 그럼 무릎 꿇고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티도 뺄게요. 벨트가 더러워여가지고 좀 보이면 좀 싸가지 없어 보일까봐. 반갑습니다. 잘 나오던데 알람 떠서 바로 착석. 일단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제목 한번 바꿔볼까? 제목 추천 한번 받을게요. 라이브 제목 한번 추천해주세요. 조금 좀 더 자극적인 거 추천해주세요. 그럼 제가 걸로 하겠습니다. 전화데이트? 하우 첫상스를 푼다. 못 느끼면 나가라. 야, 별로 자극적이지 못한데? 왜 이렇게 자극적이지 못해? 어그로가 좀 약하다. 현재 패션계 WWE와 UFC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괜찮다. 이거 한번 해볼까? 패션 WWE UFC. 그러면 펜 좀 잡고 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하우 김치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 패션 씬에서 뭐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뭐 패션에 필드에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패션 씬에 가장 이 톡식한 게 뭔가, 그러니까 이 유독한 게 뭔가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전체적인 상황이나 방송을 보면서 뭐가 이렇게 조금 유독한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제 원래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원래 뭐 제가 일하는 씬에서 뭐 논란이 나오고 뭐하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되게 객관적으로 이제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이 모든 불화는 어디서 나오는가? 이 모든 불화는 여러분, 제가 되게 깊게 생각을 해봤는데 인정 욕구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인정 욕구. 이거는 열등감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인정 욕구.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입다 보면요, 여러분, 이제 스트릿이라는 분야를 즐기는 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미니멀한 거를 입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 스타일들이 있겠죠. 뭐 웨스턴부터 시작해서 빈티지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러다가 한 스타일, 예를 들어서 뭐 스트릿이라고 합시다. 스트릿한 스타일에서 한 10년을 입다 보면 내가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제가 뭐 스트릿을 입는 사람들이 저격하자는 게 아니라 다 똑같아요. 다 그 생각이 든단 말이야. 내가 이미 10년 동안 이 스타일을 입으면서 볼 걸 다 봤고 사볼 걸 다 사봤고 내가 이런 브랜드까지 다 아는데 나를 옷을 못 입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네. 야, 그러면 니네가 모르는 거야. 막말로 야이 신들아, 니네가 모르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뽕이라고 할게요. 네, 뽕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면 내가 지금 스트릿을 입지만 내 분야뿐만 아니라 뭐 미니멀을 입는 사람들, 그리고 빈티지를 입는 사람들한테까지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근데 주관적인 영역에서 얘기하면 뭐 음악이 됐든 미술이 됐든 패션이 됐든 제가 느낀 거는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는 없어요. 이 시장에서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각자의 관심사와 에고, 이제 자아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내가 이 업계에서 10년을 했든 20년을 했든 다른 스타일에 있는 사람이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왜? 절대 이 스타일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의 경험치를 보면서 이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뭐 힙합이 됐든 뭐 가요가 됐든. 그러니까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SG 워너비의 음악을 인정하지 않을 거 아니야. 맞잖아. 여러분, 제가 덜어내는 스타일을 입는다고 맨날 얘기하고 내가 더러워 바지 100만 주고 사. 그러면 앙팡 바지를 200만 원 주고 사는 사람들은 제가 산 더러워 100만 원 바지를 절대 멋있다고 생각하지 못한다니까요. 절대 그렇게 생각 못해요. 왜? 스타일이 다르고 범위가 다르거든. 근데 이 모든 이 씬에서의 불화, 내가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은 나의 스타일이나 내가 추구하는 방향과 다르지 않은 사람한테까지도 인정을 받으려는 오만함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걸 최근에 되게 많이 느꼈고, 내가 입는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한테 굳이 내가 인정받고 싶지 않아요. 음악은 내가 락을 좋아하든 힙합을 좋아하든 시장이 크거든. 그 자기가 있는 분야에서 인정받을 수 있거든. 근데 패션은 그게 아니야. 패션은 여기도 요만하고 여기도 요만하고 여기도 요만하고 여기도 요만하고 여기도 요만해. 근데 나는 뽕이 차서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도 인정받아야 되는데
누가 인정해주겠어. 못 받으니까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고 불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면 타인에 대한 비판 말고 비난은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인의 무지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너가 나이 얼마나 먹었다고, 이 시내 얼마나 있었다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다고 너 그런 얘기를 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 지금의 저의 의견은 그거예요. 타인에 대한 비난은 본인의 무지에서 나와요. 제가 라이브에서 봤을 때는 뭐였냐면요, 여러분. 이 하우가 요새 옷을 막 이렇게 미니멀하게 입고 하면서 누군가를 따라 하는데 스타일리스트로서는 좀 쪽팔린 행위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얼마나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저의 무지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저 인정합니다. 저의 무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멋있는 사람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패션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입는 거의 종착점은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이 시점의 종착점은 빈티지 아니면 덜어내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그 스타일에서 자기 거에 썩는 느낌인 거죠.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착점은 솔직히 말하면 큰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자기 거를 어떻게 썩냐의 문제고, 저는 제가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저는 지금 썩는 중이에요. 완성형이 아니에요. 어떻게 완성형이에요? 제가 30살인데. 패션 업계에서 끽해봤자 뭐 제가 몇 년이 됐죠? 지금 8년이 됐어요. 20년, 30년 일한 사람들의 리스펙이 있고 그 사람들 입는 스타일에 대한 니즈가 있는데 내가 그 사람 따라 입을 수 있지. 당연히 내 스타일이 완성형이 아니니까. 근데 누군가는 그런 걸 보면서 쟤 누구 따라 입네? 왜? 자기 머릿속에는 그거 이상의 확장성이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 무지에서 나오는 발언인 거죠. 남들이 이런 스타일에 뭐 입고 뭐하고 한다고 하면서 저 사람이 누군가 따라 입는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 이상의 고점을 나는 아는데, 그 고점 가기까지가 얼마나 힘든지 아는데, 물리적 시간이 무조건 필요하고 해요, 여러분. 쌓아주고 보여줘야 되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쌓여서 보여줬을 때에 그게 퍼블릭은 아니지만 좀 더 좁은 범위에서 사람들이 보여지는 멋있는 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지금 저희가 옷을 사는 것도 그 멋있음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저도 일방적인 입장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패션 씬의 모든 뭐 유튜브가 됐든 뭐 모든 이슈는 그냥 뭐 제가 살짝 그냥 정리해서 얘기하면 본인의 무지를 인정하지 못하는 데서 나와요. 알면 알수록 부끄러워지는 게 패션이에요, 여러분. 알면 알수록 존나 부끄러워져요, 패션은. 근데 내가 누군가를 까야 되고 디스해야 되고 비난해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했을 때가 제일 멍청한 거예요. 왜? 알면 알수록 부끄러워지니까. 네거티브를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알면 알수록 한없이 작아져요. 왜냐면 주관적인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UFC가 됐든 WWE가 됐든 뭐 제가 살짝 얘기하면 주제 파악을 좀 하세요. 공부를 더 하세요. 내 스스로도 공부를 안 했다고 생각하고 나는 아직도 부끄럽다고 생각하는데 끝이 어디 있어요? 주관적인 영역인데. 근데 꼭 어중간하게 아는 사람들이 남을 폄하합니다. 제가 그 나름 한국에서 패션을 하는 분들, 유럽에서 패션을 하는 분들 플러스 멋있는 분들 많이 개인적으로 알고 사석에서 만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 절대로 남을 폄하하고 자기를 높여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모여서 자기의 부족함을 토로해요. 모두가 모여서 자기의 부족함을 토로해요. 나는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봤는데 왜 이랬을까? 진짜 그런다니까요. 왜냐면 정말로 너무나 주관적인 영역이에요. 패션이 됐든 음악이 됐든 미술이 됐든. 진아님,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거는 탄생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장의 예시는 안 떠오르지만 르메르 트위스트 데님, 지온케 썬블리츠, 에이타의 제가 하는 브랜드에 밑단 없는 15리 MA1도 새로운 디자인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카피의 정의가 너무 어렵네요. 저는 제가 만든 밑단이 없는 MA1을 빈티지에서 보지는 못했지만 무조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해석이고 그 해석 어떻게 설득하느냐의 차이예요. 근데 그 설득을 하는데 베이스에서 제일 중요한 건 브랜딩이라는 거죠. 그 브랜딩이라는 게 이미지가 되었던, 내가 이 브랜드를 전개하는 방식이 되었던, 제 말만 맞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알아요. 제가 100% 알고 있지 않다고. 아니, 저는 제가 부족한 거 안다니까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저는 제 객관화가 잘 돼 있어요. 저는 제가 모르는 거 알고요. 저는 항상 찾아보려고 해요. 내가 이것도 몰랐네. 이런 브랜드가 있었네. 와, 이런 브랜드가 있어. 이거 어떻게 했을까? 이거 좀 비슷해 보이는데 근데 얘는 또 다르네. 인정하고 와, 내가 이거 그러면 다음에 얘기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태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태도를 그럼 무릎 꿇고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그 스탠스 좀 바르게 할게요. 제가 좀 거만해 보였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티도 뺄게요. 제가 이렇게 하고 얘기할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저는 저의 부족함을 알아요. 제가 부족함을 알고 인정하려고 하고 더 공부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항상 남을 까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서 남을 까려고 해요. 그게 무지에서 나오는 자신감이죠. 이 업계에 절대 완벽한 지식은 없어요. 내 지식이 옳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다라고 단정하는 순간 거기서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무릎 꿇고 좀 얘기하잖아요. 저는 제가 아는 지식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배워야 되고 항상 겸손해야 되고 항상 흡수하려는 자세를 가져야죠.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많이 일해보고 느껴보고 어린 나이부터 8년 9년 일했으니까 30년 인생 중에 자아가 잡히고 나서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 만나고 그 사람들 리스펙하고 속으로 욕도 해봤지만 나의 능력은 딸리고,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런가 파악도 해보고 하면서 느낀 건 딱 하나입니다. 자기 자신이 이 업계에서 완벽해졌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네. 사천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인정해요. 무슨 얘긴지. 그리고 얘기도 잘했고. 토론이죠. 그래, 패션에 이 정도까지 새벽 2시에 얘기하는 건 진심이다 그렇지. 이건 제가 옛날 라이브에서 얘기했는데, 저는 아직도 그 생각의 변함이 없는 건 어떤 거냐면요. 패션 산업이라는 게, 여러분, 패션이라는 이 업계 자체가 모든 객관적인 지표를 뛰어넘는 주관적인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항상 해왔어요. 가장 멋이 없는 행위가 뭐냐라고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항상 절대로 옷이라는 아이템 자체의 가치로 보는 사람은 멋있어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옷이라는 그 아이템 자체를 아이템의 가치로서만 보면 극단적인 예시지만 어떤 예술 작품이나 회화 작품을 볼 때 그 물감 값을 따지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술 작품이 비싸게 팔리는 이유는 그 배우에 깔린 가치를 인정하고 누군가가 미술이라는 가치에 높게 쳐주기 때문에 그 작품이 그 가격에 팔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패션업계에서는 유난히 그 이상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는 패션업계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그 옷을 입고 자기가 만족하고 그 세계관을 파악하고 그거를 보여주는 사람이 저는 멋있다고 생각하지, 객관적인 가치를 따라가서 이 옷이 500만 원이 멋있고 1000만 원이 멋있고 2000만 원이 멋있고 3000만 원이 멋있고 구하기 힘든 옷이니까 내가 이거 입으면 멋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멋있어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가치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 배우의 백그라운드를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 멋있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옷이 객관적인 가치를 갖는 수준이 아니라 개인이 그 옷을 접했을 때 확장할 수 있는 주관적 영역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사실 아직도 너무나 객관적인 영역으로 다가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화폐의 가치로 옷을 파악하는 사람들은 제가 생각엔 절대 멋있어질 수 없어요. 왜냐면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저는 비싼 옷이 멋있다고 생각했고 남들이 구할 수 없는 옷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20대 초반에. 그때는 제가 제 돈을 써서 산 게 아니라 회사 돈을 써서 샀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와, 이게 멋있는 거지. 이거 톰 브레이언드에서 100만 원 하는 반팔티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스타일링을 할 때 내가 이 사람은 이걸 입혔을 때 이게 멋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절대 아니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제가 깨달았다고 해서 통달한 것 같지만 저도 통달하지 못했고 그 이상의 개념을 누군가는 갖고 있겠죠. 근데 일단 저의 생각은 그래요. 옷의 가치, 금액으로만 따지는 행위나 사람은 절대 멋있어질 수 없다. 누구에게도 솔직히 말하면 인정받을 수 없어요. 옷을 좋아하는데 옷의 가치로서만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죠. 그 이상의 가치를 봐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고집 부리지는 않습니다.
1년 뒤에 저의 의견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달라지면 라이브 켜서 얘기할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1년 전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제 1년 동안 이런 생각을 했고요. 죄송합니다. 얘기하고 또 새로운 생각을 얘기할게요.